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뇌생남 이시엔 쌤 그리고 김예은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세 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한번 공개해 볼까요? 지난주에 뿅망치를 맞았는데 이번 주에도 뿅망치를 한 번 더 맞도록 하겠습니다. 조연출님께. 알겠습니다. 뿅맛이 너무 우려먹는 거 아닌가요? 그 혹시 벌칙이 안 떠올라요. 학생들은 조연출한테 뭐 받아요? 혹시? 네, 알겠습니다.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공부 시작해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네, 오늘도 8시에 친구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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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좋습니다. 시한템 힌트 좀 많이 주세요. 그럼요. 늘 많이 주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상어의 지느러미로 요리한 메뉴로서 최근 바다의 최고 포식자를 보호하기 위해 환경단체가 반대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이 요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너무 쉽다. 너무 그죠? 쉽죠. 너무 알죠? 예은이를 우습게 보고 있는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진짜 신기한 게 이 이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영어래요. 네. 네? 아, 다 알았어요? 네. 아, 미안해요. 난 중국어인 줄 알고, 알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은 샥스핀입니다. 샥스핀. 네. 이게 어떻게 중국어가 될까요? 샥스핀? 알고. 정답입니다. 아, 스피는 뭐 설명할 것도 없이 네. 대신 중국의 3대 진미 중에 하나로 뽑히는 거거든요. 샥스핀이랑 전복도 그 진미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에 제비집 그 제비집이요? 요리도, 네. 제비의 집이요? 네. 바다 제비의 집. 그게 뭐야? 이게 캡초를 갖다가 집을 만드는데 그걸 갖다 자기 제비에 침도 들어가고 어쩌고 하면서 그렇게 만든대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다고 진미로 진짜요? 이름이 나가지고 신기하네. 3대 진미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나마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이거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요즘에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국가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설명과 설득을 통해 외국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국가의 이미지를 높이고 해당 국가와의 외교 관계를 더욱 증진시키며 국민 및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을 주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외교 활동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면 뒤에가 외교에서 빵빵 외교, 빵빵 외교, 땡땡 외교. 네, 빵빵 외교. 5초 카운트 주세요. 땡땡 외교 아니라 빵빵 외교예요. 빵빵 외교. 빵빵. 공공 외교입니다. 공공 외교. 네. 정답입니다. 이걸 또 캐치했네요. 다행이네요. 빵빵을 캐치했네요, 다행히. 저게 공공외교 하니까 뭐 되게 공적인 뭐 그런 것 같은데 국가의 이미지를 형성하거나 국가의 어떤 문화적인 외교들을 좀 총칭해요. 그래서 민간 외교란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공공외교의 하위로 뭐 민간 사절단끼리 협정을 맺는다든가 드라마를 수출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그 지자체 국제교류를 지원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좀 민간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 교류 활동들을 좀 지원을 하면서 그 국민들, 우리나라 국민뿐 아니라 저쪽의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식의 감정을 갖게 되는지를 좀 이렇게 그 지원하는 활동들 그런 것들을 이제 공공외교라고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의사소통 능력 등 뇌기능 장애가 있으나 암상 등 특정 부분의 우수한 능력을 가지는 증후군입니다. 이것은 어떤 증후군일까요? 이건 알죠. 요거 드라마에 나왔었죠. 맞아요. 그때 알았죠. 그러니까 알았군요. 네.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바로 5초 카운트 들어가겠습니다. 학교보다 드라마에서 주세요. 네, 정답은 서번트 증후군입니다. 서번트 증후군. 자, 정답입니다. 자폐증이나 지적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이 다른 분야, 그러니까 그 기억이라든가 암산이라든가 퍼즐 맞추기, 음악 이런 것에 좀 더 그 특징을 가지고 거기서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는 현상인데요. 네. 예를 들어 예전에 그 되게 그 탐 크루즈가 처음 나서 유명해졌던 네. 레인맨 같은 경우를 보면 탐 크루즈의 형이 더스틴 호프만인데 네. 그러니까 약간 자폐아라서 이제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요. 근데 보는 모든 걸 외우는 사람이에요. 전화번호를 한번 봤는데 그걸 다 외워가지고 야, 누구 몇 진짜. 번 하는 식으로. 그래서 특정한 분의 어떤 이런 능력을 나타냈을 때, 아, 이건 뭐 좀, 이건 천재냐,
바보냐 뭐 이런 식으로 예전부터 약간 논란이 됐었는데 이런 거 이제 하나의 질병처럼 해서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도 풀어볼게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로 2013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거 뭘 어떻게 힌트를 줘야 될까요? 재한 씨 올해 광고 몇 개 찍었어요? 올해 광고요 2개예요. 왜요? 광고 많이 찍으면 되잖아요. 아, 좋죠. 진짜 좋죠. 진짜 좋죠. 진짜 좋죠. 광고 많이 찍으면. 광고? 광고를 영어로 CF? 둘다 해주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뭐 이런 것들 환경 얘기하면 그쵸. 늘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저 녹색 뭐 이런 거 생각했거든요. 그래요. 그렇지. 녹색 영어로 뭐야? 그린. 그래.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정답은 GCF입니다. GCF. 정답입니다. 와, 어렵네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환경이나 이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 유엔 산하 기구인데요. 네. 이게 이제 화제가 되는 거는 우리나라에 유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송도에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연간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여기 고용 효과도 나오고, 그다음에 유엔 산하 기구가 여기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 네. 자체가 이제 좀 뭐 한국으로서는 좋은 말은 자랑스러운 국격이 일이죠. 올라가는 네. 그런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네. 코스닥 시장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2013년 7월 1일부터 개장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은 무엇일까요? 이건 알아야 된다. 삼성동에 네. 되게 커다란 복합, 네, 복합. 문화 뭐? 코엑스? 예. 그렇죠. 코엑스의 가장 옆에 있어요. 굉장히 베리 넥스트에 있습니다. 코넥스? 제가 들어갑니다. 정답은 코넥스입니다. 코넥스. 정답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 왜 이러고 살아야 될까? 네, 회의감이 그럴 수 좀 있습니다. 왜 이래야 될까라는. 그 일정 요건을 갖춘 어떤 비상장 기업의 문호를 개방하게 만든 그 네. 시장이에요. 그래서 코스피나 코스닥 말고요. 하면 거기에 끼지 못하는 지금 보면은 한 자본금 한 5억 원 정도, 매출액은 10억 원 정도. 그러니까 큰 기업은 아니거든요. 이런 벤처 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만든 시장인데 또 그게 활발히 될 줄 알았더니 아직은 그렇게 활발하게 갖춰지진 못했지만 네. 어쨌든 제3의 시장으로서 지금 조금씩 좀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이제 주식시장이 코넥스 시장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톡방 퀴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인지를 못하셨겠지만 5문제 모두 다 맞췄습니다. 그래요? 예나 씨 어땠어요? 일단 다 맞추긴 맞췄는데, 아무도 좋기는 몰랐어요? 한데, 네, 아는 게 많이 없어서, 네. 네, 우리 MC분들과 시안쌤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쌤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맞추면 본인도 찜찜하고 MC도 찜찜하고 보는 시청자도 찜찜하지 않을까. 네, 저희의 힌트를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공부해볼까요? 앞서 퀴즈를 통해서 환경단체가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식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재현 씨는 혹시 식탁 윤리라는 말 들어봤나요? 그럼요. 식당들 알죠. 그 홍등백서 그리고 밥 옆에 국.
그렇죠. 네, 추석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네네. 네, 이거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건 아니고요. 그래요? 네, 이 최근에 전 세계가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취급되는 식재료를 거부하는 이 식탁 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거군요. 네, 비윤리적인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에 국제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식탁 윤리는 무엇이고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예은 학생이 이전에 그 식탁 윤리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나요? 저는 사실은 식탁 윤리라는 단어는 네. 못 들어봤는데 네. 그 뭐 식재료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 그런 거는 워낙 이슈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그 맞아요. 부분은 조금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우리 사회에서 식탁 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계기, 아무래도 요리에 쓰이는 상어 지느러미를 어떻게 채취하는지 알려졌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샥스핀을 만드는 때 상어 지느러미가 필요한데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떻게 채취하는지 이게 동영상을 봤거든요. 예.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요? 상어를 잡잖아요. 네. 잡아서 끌어올리면 예. 지느러미만 탁탁 잘라가지고 상어를 다시 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지느러미 잘린 채 이제 가니까 그러다가 이제 슬슬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 고기는 별로 안 쓰이나 봐요. 그 고기까지 먹을 건 없고 지느러미만 필요하니까. 아니 세상에. 예, 그런 것들의 동영상을 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거 너무 심하다라고 해서 그러면서 지금 되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슈에 관한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사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 기사입니다. 지느러미 잘린 상어 바다해 잔인한 샥스핀이라는 방금 제가 얘기한 그 동영상과 이제 관계가 있는 건데요. 네. 상어는 뭐 바다에서는 무서울 게 없는 최상위 포식자다. 또 우리 어렸을 때 조스라든가 이런 걸 보면 엄청나게 그 우리가 공포의 대상이잖아요. 네. 최상위 포식자여서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사람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게 아주 고급 요리인 샥스핀 요리를 만들 때 이걸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 상어를 잡으면 등과 배, 꼬리에 있는 지느러미만 딸랑 잘라내고 몸통은 그냥 바다에 버린다라고 해가지고 그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이 기사 자체는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지금 그 잔인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환경단체도 나섰는데요. 샥스핀 요리를 파는 서울의 한 특급 호텔 앞에서 잔인한 음식 샥스핀을 추방하자는 캠페인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좀 화제가 좀 많이 돼가지고 논란의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안 하면 안 하는 것이다 인 건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퍼져나가느냐 안 퍼져나가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도 알아볼까요? 두 번째 기사는 조금 제 기사라기보다는 칼럼에 좀 가까운 건데 그 기사 자체의 제목이 음식, 탐욕, 동물 그리고 인간. 뭔가 있는 것 같죠? 네. 음식은 인류의 역사 괴를 함께해왔다라고 하는데요. 보다 더 감미롭고 독특한 식감 혹은 불로장생을 원하는 인류의 욕심은 무분별한 사냥으로 이어졌고 결국 숱한 동식물이 멸종됐거나 멸종위기에 처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뭐 불로장생 그렇고요. 그 정력에 좋다면 엄청 먹어댔잖아요. 네. 그래서 막 멸종하는 것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뭐 사실 근데 먹을 것에 대해서는 초콜릿이나 커피 같은 경우도요. 사실 이거 채취할 때 그런 부분들 원주민들의 노동력을 막 이용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사실 그 인간의 어떤 탐욕이라든가 잔인함들이 좀 들어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인간이 식탁을 채우는 과정에서 또 동물들이 멸종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 자체도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프랑스에서는 오투랑이라는 그 새가 있는데 메세라고 해요. 네. 근데 이거를 그 식용으로 먹을 때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눈을 찔러서 눈을 멀게 해가지고 날지 못하면 새장에 가두고 그 먹는 거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 잔뜩 먹어가지고 살을 불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잡아먹는다고 해요. 이런 식의 어떤 것들 때문에 이게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문제 아니냐. 멸종도 문제지만 네. 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짚는 기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상에. 첫 번째 기사 예은 학생 어떻게 봤습니까? 저는 첫 번째 기사를 보면서 이 상어가 매년 1억 마리 가까이 희생이 되고 또 아까 이쌤 얘기하셨던 것처럼 등, 배, 꼬리 이 지느러미만 잘라내고 몸통은 버린다는 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요. 이게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1억 마리나 희생이 된다는 게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상어 지느러미가 뭐 몸에 좋아서 그렇게까지 먹는 건지 아니면 정말 비싸고 귀하다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먹는 건지 참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첫 번째 기사는 샥스핀을 먹지 말자는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샥스핀 때문에 곤란을 겪은 적이 있다고 하죠. 근데 이게 오바마 대통령이 뭐 샥스핀을 먹어서 네. 문제가 되면 억울하질 않은데 사실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네. 2012년 2월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어느 그 중국집에 가가지고 네. 만두를 샀대요. 돼지고기와 새우 만두를 샀는데 그 집에서 이제 샥스핀 요리를 한다. 네. 그런 집에 갔다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그게 2월인데 1월 달에 상어 반대 법안, 그러니까 이런 샥스핀 하면 안 되는 상어 보호법에 서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중국집에 갔다는 것 자체가 이슈가 됐었거든요. 나는 그걸 사지 않고 나는 만두만 샀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일단락이 됐는데 네. 그렇게까지 좀 그 샥스핀에 대해서 지금 세계인의 눈이 네. 그런 먹는 거나 사는 거나 되게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사건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샥스핀은 중국의 3대 진미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 대중화되면서 상어가 멸종 위기까지 이제 몰렸다고 하죠. 네, 3대 진미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샥스핀과 전복과 제비찜 요리 네.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중국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못 살았으니까 참 먹고 싶은 음식이었지만 이제 돈이 네. 있으니까 돈을 내고 사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들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10만 9천 톤의 상어를 포획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도가 7만 4천 톤 정도. 그래서 전 세계 상어 포획량 20%를 차지하는 규모라고 했는데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하는 118종의 상어 상당수가 이런 여파 때문에 지금 멸종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엄청나게 또 고기도 먹는 것도 아니고 지느러미만 먹는데 그 얘는 죽고 그러니까 정말 억울하게 지금 그 죽음을 당하는 것 같아요. 네. 불쌍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중국 정부가 지난 2013년부터 공식 연회에서 샥스핀 요리를 금지했다고 하는데요. 상어 말고도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기사에서 잠깐 나왔듯이 뭐 천상갑이라는 요리도 그렇고 곰발바닥 곰도 그래서 멸종 위기라고 하고요. 네. 중국의 그 야생호랑이 있죠. 네. 야생호랑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그게 정력에 효능이 있고 호랑이 술이 이제 그렇게 좋다라고 해서 야생호랑이도 멸종 위기에 놓여 있고요. 아 그리고 이런 거 사실 유도 아니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생원숭이의 골 이런 것들을 먹는데 살아있는 원숭이. 그렇죠, 그렇죠. 그게 좋다고 해가지고 또 그것도 멸종 위기라네요. 뭐 일본에서는 또 고래를 먹어가지고 고래가 멸종 위기도 하고요. 네. 한국에서도 있습니다. 토종 구렁이요. 구렁이를 먹어요. 예, 보면 다 이제 정력에 좋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많이 난 것들이 좀 이런 비슷한 길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살펴볼게요. 예린 학생은 어떻게 봤습니까? 네, 저는 두 번째 기사를 보면서 이 부분이 조금 눈에 띄던데요. 그 동물 보호 단체가 뭐 이런 걸 반대한 거는 개체수 보호뿐만이 아니라 잔인한 요리 방법 때문이다라는 부분인데 저도 얼마 전에 뉴스에서 그 미국에서 닭들을 굉장히 이렇게 학대해서 키우고 죽이고 이런 잔인한 영상을 봤거든요. 뭐 이런 닭이 멸종 위기에 처한 건 아니지만 잔인하게 그 요리에 오르기까지 그렇게 잘하고 죽여진다는 걸 보니까 아, 너무 안타깝고 좀 그렇더라고요. 네. 동물들의 그런 학대를 통해서 좀 얻어지는 식재료에 열광하는 사람들의 행태. 이게 예린 학생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일단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음식을 다 먹는 사람들이 네. 그렇게 잔인하게 키워지고 또 이렇게 도축을 당한다는 거를 알고 있는가 그게 좀 궁금한데 그 모습을 본다면 정말 이쌤처럼 계속 생각이 나고 또 몇 년 동안 이렇게 먹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식탁 윤리가 단순히 식재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물 복지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축산업에 있어 동물 복지는 필수 요소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자라서 죽은 고기가 또 인간한테 좋지 않을까. 스트레스를 팍팍 받고 한 그런 고기를 먹어도 네. 맛도 질기고 막 그렇고요. 그다음 네. 우리한테도 좋은 영향이 없을 것이다. 행복한 고기가 행복하게 자란 동물이 그 고기도 좋을 것이다. 뭐 이런 것도 같이 있어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뭐 생명을 유지하고 생산활동을 하는 어떤 동물의 환경이나 그 상태가 얼마나 양호한지 이런 네. 것들을 갖다가 그 따지는 게 이제 동물복지인데요. 네. 동물복지 계란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행복한 그러니까 뭐 우리의 좀 주관적인 요소지만 우리가 보기엔 그나마 좀 나은 어떤 상태로 자란 닭이 낳은 달걀 같은 경우엔 값을 더 받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공정무역을 해서 하는 것은 값을 더 쳐주듯이
그런 식의 그 어떤 무브먼트 그것도 좀 지금 좀 일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앞으로 점점점 그런 동물 복지나 이런 거는 관심을 가지는 만큼 많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산업계에도 그 동물 복지에 대해 많은 주의를 좀 기울여야 할 텐데요. 이 국제적 기준에 좀 맞추지 못할 경우에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네, 아직은 근데 국제적 기준에서 정확하게 이런 건 안 돼, 돼 이렇게 딱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점점 국제적으로도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포럼도 많이 생기고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네. 또 기준이 만들어진 다음에 하려면은 또 이 가축을 키우는데 많이 걸리잖아요, 시간들이. 같이 만들어 나갈 때 이런 부분에 동참을 해서 우리도 좀 국제 기준에 맞는 그런 식의 어떤 그 사육 환경들 이런 것들을 갖추고 실제로 이런 것들에 오히려 선진국, 그러니까 좀 경제적으로 앞선 나라로서 이런 것들을 좀 주도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오늘도 족보 공개해 주실까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과연 짜자잔. 네, 각 나라의 독특한 요리에 대해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예은 학생 어렵네요. 준비됐죠? 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멸종 위기인 동물과 그렇지 않은 동물로 나눠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음식에 대한 그 비난이 아니라 동물 개체수라는 보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각 나라의 독특한 음식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음식이라는 게 사실 식문화이고 그 나라마다 각각 다른 문화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함부로 찬성하고 반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거는 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도축을 하는가 그 과정이 윤리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가 독특한 요리라고 했을 때는 좀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네. 가령 살아있는 원숭이고를 파먹는다거나 이런 것도 좀 포함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 원숭이가 또 멸종위기까지는 안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특정한 지역이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비윤리적인 거 아닐까요? 그 살아있는 원숭이의 네? 고를 파먹는. 고를 네, 파먹는 것 자체가 그 살아있는 원숭이를 죽이는 게 아니라 상당히 비윤리적인 모습이잖아요. 네.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대를 하고 당연히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러면 이제 각 나라의 독특한 요리를 다 인정해야 된다는 건 실제로는 문화상대주의적인 입장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리라는 거는 절대적이다라고 해서 지금 윤리는 절대적이고 문화는 상대적이다라고 해서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사실 그러면은 굉장히 헷갈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우선순위를 둔다 기준을 정할 때 저는 그래서 그 윤리라는 부분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근데 그 윤리가 그 나라에선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엔 살아있는 걸 먹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 나라의 어떤 기준의 문화로서는 우리 예전에 이제 아프리카 식인종 얘기할 때 사람을 이렇게 먹는 건 되게 안 좋은 거지만 그들의 문화가 정당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윤리적으로 맞다 틀리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걸까요? 우선 그렇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윤리적인 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겠지만 그 나라의 문화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우선은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잠시만요. 그러면 네. 질문이 이렇게 그럼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이런 유형 문제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 출제를 하고 또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네, 주로 이제 어떤 상대주의와 절대주의, 네. 윤리라든가 네. 그런 부분에 문화나 윤리나 이런 것들의 상대주의, 절대주의를 물어본 질문으로 토론 면접 같은 데 되게 자주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전이라면 어떻게 답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예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도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문화 상대주의가 사실은 좀 더 바람직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렇긴 하는데 근데 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어떤 기준들은 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자꾸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되게 모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하지만 이런 부분은 나는 좀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좀 올드 패션해 보이고 사람이 고리타분해 보이고 그럴까 봐 상대주의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자기가 스스로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그게 나는 정확하게 이런 기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돌아보면은 사실 뭐 이런 지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해서 더 점수를 더 주고 덜 주고는 아니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은 학생 이쌤 평가 어땠습니까? 네. 사실은 저는 식인 문화라든지 네. 원숭이, 살아있는 원숭이의 골, 그 정도까지를 생각을 못하고, 샥스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개고기 문화라든지 이 정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런 답변을 하셨을 때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하고 좀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좋고 확인해봤고요. 이번엔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우리 질문들이 좀 철학적으로 자꾸 가는 것 같은데요. 어렵네요. 네. 그 육식을 하는 인간이 동물학대를 말하면서 식탁 윤리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점이 있지 않은가가 질문입니다. 오늘 정말 어렵네요. 어렵네요. 저는 앞으로 고기를 먹지 않을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상한 말을. 다들 왜 이래요? 돈가스도 고기예요. 그런가요? 네. 그거 아닌 줄 알았는데. 일단 흔히 폭력 행태라고 하여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그 관습적으로나 좀 많이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미디어 매체나 그런 걸 통해서. 근데 그런 폭력 행위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그 동물에게 미쳐서 우리에게 식용식탁으로 올라왔다. 이런 것이 동물에 대한 학대로 생각을 하고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사람은 고기를 먹기 때문에 이제 식용이라는 그 관점에서는 고기를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폭력 행태 우리가 딱 느꼈을 때 도덕적으로 이건 옳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모든 사육 행위들은 다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물론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인간은 굉장히 많은 잘못과 실수를 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파괴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지만 인간이 다른 생명체들과 차이가 있는 점은 끊임없이 이런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더 나은 미래로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식탁 윤리도 그런 움직임의 하나의 과정인 것 같고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규 씨 무슨 기가 막히게. 인류 대표 같은 그런 느낌으로. 기가 막히네요. 네. 대박인데요. 네, 톡방 친구들의 의견 확인해 볼게요. 태희 학생, 일부 모순점이 존재하지만 가축용 동물과 애완동물을 구분할 필요는 있다. 가축용 동물에 대한 도축을 살기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애완동물 학대에 대해서는 윤리적 차원에서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다혜 학생, 어느 정도의 모순점이 있다고 보지만 각자 민족적 특성이나 개인의 믿음에 따라 유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식용 부분에 있어서는 존중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애완용으로 길러진 동물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한다고 본다. 온유 학생, 육식을 하기 때문에 동물 학대를 더 경계하고 동물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동물을 사육, 살생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동물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기준을 찾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하고 학대를 방지해야 한다. 유실 학생, 잘못된 행동에 대해선 끊임없이 논의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본다. 동물 학대는 약자에 대해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라 본다. 하지만 육식행위는 다르다. 예부터 동물을 죽일 때는 이 동물에 대한 존중을 취하도록 되어 있다. 잘못된 인식은 계속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네요. 네. 자, 학생들의 의견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예은 학생? 저는 이 온유 학생과 유실 학생의 의견이 되게 공감이 온유와 가는 유실. 건데 우리가 아무래도 많이 먹는 부분이 그 생활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 육식을 많이 하고 생활에 중요한 만큼 더 존중해야 한다는 말에 조금 공감이 갑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의견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베스트 댓글과 함께. 네. 이게 지금 유실 학생과 온유 학생 얘기했는데 유실 학생 네. 예부터 동물을 죽일 때는 이 동물에 대한 존중을 취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게 있나요? 이게 아바타에서 있죠. 아바타에서 죽일 때 뭐 기도하고 딱 이렇게 예. 죽이고 그러잖아요. 예. 그 다른 행성에서 오신 분 아바타 행성에 오신 분 같은데 네. 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지금 우리 동물복지 얘기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건 답이 좀 정해져 있다고 보는데 네. 온유 학생의 답인 것 같습니다. 육식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대신 사육 살해하는 과정에서는
최대한 동물에게 학대가 안 되고 그 행복한 죽음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최대한 그럴 수 있도록 그 노력하는 것이 형태를 방지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그래서 온유 학생을 뽑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온유 학생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은 인간의 탐욕에 의해 학대당하는 동물과 또 식탁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이런 걸 보면 인간의 탐욕 때문에 없어지는 동물이나 이런 걸 보면 참 인간이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생각을 하다가도 네. 사실 오늘 그런 샥스피너에 대해서 반대 운동이 일고 그런 잔인함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는 네. 모습들을 보면 아 그래도 인간에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뭐 우리가 좀 잘못되고 그 잘 몰라서 저지른 실수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좀 같이 밝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같이 좀 행동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네. 더 좋은 그런 인간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오늘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예은 학생은 어땠어요? 네, 저는 식재료 관련 문제 그리고 또 이런 동물 학대까지 이어지는 문제들이 되게 이슈가 많이 되기도 했고 계속해서 관심을 받는 주제잖아요. 네. 그런 만큼 오늘 제가 했던 그 면접 문제와 뉴스까지 한 번 더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